이만큼에 대해서만 그림이 어떻게 나와요? 일단은 변수 하나 있어야 될 거고, 여기 사람 타입으로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객체 하나 있어야 될 거고, 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가 얘죠 지금. 그러면은 설계도대로 나와야 되는 게 맞으니까 여기 age 그리고 name 그리고 isMarried 이렇게 있어야겠네. 그죠? 여기 있는 리모컨이 이렇게 넘어간 거고, 맞죠? 타입은 각각 int, string, boolean이고 메서드명, 변수명이 age, name, isMarried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a.age랑 여기 점 찍으면 여기 밑에 자동 완성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아는 거야. 이 설계도로 만든 객체 안에는 뭐가 들었다. a.isMarried 하면은 이거 뭐라고 나온다고? 여기는 0일 것 같아. 일단 int니까. 그죠? 얘는요? 얘도 알 것 같아. 얘는 false죠. 기본 값이. 그럼 가운데 얘는? 이건 뭐라 그러지? 일단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을 빼서 이쪽에다가 표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개의 공간에 지금 각각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죠. 그럼 이 빨간색 박스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 빨간색 박스를 인스턴스 변수라고 한다고. 객체 내에서 변수처럼 동작하는 거. 그러면은 얘는 뭐라 그래요? 얘가 인스턴스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객체. 그러면 뭐 다른 건 됐고, 그러면 얘가 뭐지? 얘는 지금 뭘 찾아봐야 되는 게 맞지? 스트링의 기본값을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본 이 문서에 의하면 스트링의 기본값이 있을 수가 있나? 스트링은 여기 포함이에요? 아니죠. 얘는 기본 타입이 아니지 일단. 그러면은 이 기본값은 뭘까? 널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키워드인데요. 이건 무조건 한번 쳐봐야 돼. 그러니까 얘는 기본이 널이 나와요. 요거는 뭔 뜻이냐면은 없다거든요. 없다거든. 이건 0이랑 달라요. 널은 0과 달라요. 그러니까 공간이 비었다는 뜻이야, 이건. 그래서 이건 이제 되게 유명한 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거야. 좀 더 좋은 거. 여기 있다. 이거다. 이거야, 이거. 0은 여기 있는 거고요. 널은 아예 없는 거야, 그냥. undefined는 뭐야, 그럼? 정의되지 않는 뭐 이런 거고요. 얘는 나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가면 배울 건데, not a number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모양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건 나중에 봐도 돼. 이건 안 봐도 되고, 요것만 아시면 돼요. 0과 널의 차이. 그러니까 아예 없는 상태가 맞는 거고 얘는. 그래서 이제 좀 추천하는 거는 요거. 이 사람 거 좀 많이 보게 될 거라고 했었잖아요. 정리가 좀 잘 돼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0이라고 표기가 돼 있다. 그럼 이건 값이 있는 거야, 사실. 0이라는 값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를 가리켜서 널이라고 해요.
그냥 없는 상황임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요. 근데 이제 자바 개발자가 이거 나중에 얘기한 건데 이건 좀 실수였다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만들 때 이거 널이라는 개념을 넣었는데 이것 때문에 에러가 너무 많이 난다. 차라리 그냥 0이라고 할 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괜히 만들었대 개발자가. 그런 개념인데 아직 쓰여요. 왜냐면 이거 못 지워. 왜냐면 이걸로 지금 쓰여져 있는 문서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함부로 지우지를 못해요. 아무튼 이게 지금 널인 이유는 아실 거예요. 왜? 이 스트링 안에 나는 값을 넣어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즉 스트링의 디폴트 값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값을 넣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인트의 기본값이 0이듯이 불리언의 기본값이 false이듯이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다가 a.ag한테 22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난 여기서 뭘 어떻게 다루는 거지? 이 그림에서 여기에다가 22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지? 어떤 공간을 가리키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나머지도 채워보자고. name는 김철수, a.ismarried는 true. 이렇게 해보자고. 그러면은 어디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는 알죠? 여기 김철수 이렇게 쓴 거고 여기다가 true라고 넣은 거고 맞죠? 이걸 그대로 표현만 한 거잖아요. 하나 더 사람 B가 있는데 new 사람 해가지고 하나 더 해놔서 그러면은 이제 그림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그림이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지? 대신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여기 이 부분이랑 이 안쪽이 비워야 되겠지. 이렇게 빈칸이 될 거예요. 맞죠? 왜냐면 방금 태어난 놈이니까 얘는. 그래서 이 변수 이름은 B일 거고요. 얘는 그렇다 칩시다. 이제 아니까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하자고. 그럼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지? 이렇게 내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되는 이유? 그지? 틀이 똑같아서야 이건. 즉 클래스 설계도가 같은 객체들이니까. 그래서 클래스 하나로 여러 개의 객체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저번에도 얘기했던 건데 붕어빵 100마리 만들려면은 틀이 100개가 필요해요? 그거 아니죠. 틀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만 있어도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 수 있다. 똑같이 한번 가보자고. 요거를 B점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실행하면은 차이가 나겠지 이건. 왜? 이렇게 세 개 쪼개보면은 요게 A 거고 요게 B 거잖아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연한 거지. 얘는 지금 값을 내가 넣어줬고 요 아래쪽에 있는 놈은 값을 넣어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 A 것도 지워보면 차이는 없겠죠. 그지? 왜냐면 그냥 틀만 존재하는 중이니까. 그냥 생으로 만들어 놓고 요 안에 있는 것만 까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그냥 빈 깡통 객체를 두 개를 만들었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은 좀 지저분하니까 안쪽은 좀 지워놓고 이렇게 해보자고. 여기에 공간 3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AG 이게 뭐야 네임이고 이게 이즈메리드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안쪽은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 똑같은 모양인 거고 지금 설계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true가 들어있도록 해놨죠. 그러면 얘는 만들자마자 이 안에 값이 true로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은 true로 값이 바뀌었죠. 이제 들어있는 상태로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a.name을 해버리면 또 마찬가지로 b.name을 하면 뭐라하지? 뭐 이렇게 할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안에 내용물이 바뀐 거잖아요, 그냥. 그지? 그러면은 여기 어떤 상태가 되는지는 아실 거예요, 이제. 그지? 이제 여기서 이놈이랑 여기서 이 네임의 차이는 뭐지? 이 이즈메리드랑 네임의 차이? 이 값이 채워지는 방식이랑 이즈메리드 값이 채워지는 방식은 요거는 이제 설계도 차원에서 그냥 애초에 집어 넣어 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따로 언급을 안 해도 이 위쪽에 객체 만들고 나서 따로 언급을 안 해도 값이 채워져 있어. true로. 대신에 이런 네임 같은 애는 어때요? 내가 따로 언급을 안 해주면 이 빈칸이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아래 거는 여기 채워놨잖아. 내가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채워주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냥 설계도에다가 박아버려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객체마다 하나씩 다 언급을 해줘도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람 100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 싹 다 기혼자야. 그러면 이게 낫겠죠. 그냥 태어나면 다 기혼자로 기록이 되어 있게끔 할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지. 기혼자가 99명인데 미혼이 1명이에요. 그럼 얘에 대해서는 어떡하지? 얘가 지금 미혼이래. 얘가 지금 미혼이라면 점 이즈메리드는 펄스로 덮어쓰기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러면은 이 값 자체는 펄스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시점이 먼저잖아. 그리고 이 값이 채워지는 게 나중이겠죠. 그러니까 먼저 있던 값을 나중에 나온 값이 덮어쓰기 하는 건 많이 했었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것도. 만들자마자 어떤 특정 값이 채워지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나중에 따로 컨트롤 할 것이냐, 이런 차이만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뭐 얘는 됐고 ag를 한번 채워보자고. a.ag 해가지고 얘뭐 33이야. a.ag 이게 뭐지? 1증가죠. 그러면은 뭐가 나올지는 사실 뻔하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죠? a.ag면 어디요? 여기잖아. 같은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출력되는 시점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값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것도 뭐 그 변수 만들고 값을 새로 집어넣는 과정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자, 객체는 뭐라 그랬지? 객체는 단순 폴더라 그랬었죠. 윈도우 폴더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 객체는 특성과 기능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보통 attribute and method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말 그대로 단순 데이터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 실행 데이터 생각하면 돼요. 이거 그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되게 많은데 그냥 통칭 속성과 기능이라고 하고요. 뭐 진짜 많아요. 뭐 state and behavior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그냥 제일 많이 쓰는 말은 우리말로는 속성 기능과 attribute and method, 이게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아마. 이게 이제 영어로는 오브젝트 정도 되는 거고, 이 요소로
상태를 나타내는 단순 데이터. 기능은 사실 행동을 나타내요. 행동을 나타내는 실행 데이터.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field라는 말을 쓰고요. field. 얘를 표현할 때 method라는 말을 써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그냥 변수 함수야, 이거. 변수 함수. 이거 근데 그냥 느낌상 잘 보세요. 이런 값 있죠. 이런 값은 둘 중에 뭐에 해당될까? 1번이야, 2번이야. 속성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냥 33을 저장하겠다, 이건 말이 되죠. 근데 33을 실행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구별해봐도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냐면은 클래스의 구성 요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게 접근하려면 얘가 변수쯤 되는 거고 얘가 함수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계속 썼던 거예요.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필드. 얘는 이제부터 조금 다룰 건데 사실 계속 써왔어. 뭐 썼어요 우리? 메인 메소드라고 불렀던 거 있죠. 얘도 함수예요. 그래서 내가 메인 함수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메인 함수는 실행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첫 시간에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 기준은 메인 메소드입니다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능에 해당되는 메소드예요. 근데 이거를 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함수로 좀 변환을 해볼 건데 그 전에 나는 엑셀을 한 번도 안 달아봤다. 손. 엑셀 한 번도 달아본 적 없다. 엑셀 다 써봤어요? 그러면 이거 혹시 알아? 엑셀을 써봤다고 했으니 여기에 요거 써봤죠? 함수 삽입. 요거 집어넣으면 함수 마법사라고 뜨잖아요. 또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 그 수학에서의 이거와 같아. 이것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아요? 맞죠? 이거랑 이제부터 할 이 함수는 개념이 같아요, 사실. 그러면은 자 이거 보자고. 이거 뭘까? 뭐 하는 함수인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지? 이게 뭐야?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야, 이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함수 내용으로 봤을 때 sum 더해주는 함수를 실행하겠다 인 거고요. 이것도 이제 최대값을 구해주는 함수를 실행하겠다 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기능이고 행동이기 때문에 얘는 동사야. 얘는 뭘까? 얘는 단순 명사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키, 몸무게 이런 거. 뭐 age, 뭐 height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넘버 이런 애들. 그러니까 단순 값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메서드 같은 애들은 명사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나이를 실행하겠다, 키를 실행하겠다 이런 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지? 동사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원. 달립니다를 저장하겠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애초에. 그지?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객체는 폴더고요. 구성 요소로는 속성과 기능이 있다. 그래서 단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또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 이거 가지고 비유를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저번에 만든 게 이건가? 그지? 저번에 그 객체 설명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 하나 만들어 놨을 텐데, 그죠? 묶는 단위로 했을 때 여기 보면요, 이 텍스트 문서 3개가 있잖아요, 그죠? 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맞죠? 여기에 뭐지? 네임 해가지고 여기에 is married 이런 식으로 바꿔서 뭘 할 수 있지 나는? 이거 열어가지고 23 해서 여기 저장하면 여기 별표시 없어지는 거고, 저장해서 끄면 나중에 이거 열면 뭐 있어요? 23 있죠? 얘는 애초에 저장이 목적이 맞아. 그럼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 분철수 해가지고 저장한 다음에 끄면은 나중에 열어보면 단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텍스트 문서로 만들긴 만들었다만, 이렇게 해보자. introduce. 이게 뭔 뜻이야? introduce. 소개하다죠. 여기다가 내가 뭔가 1, 2, 3 저장해놓고 나중에 이걸 까보겠대.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introduce는 애초에 동사 아니야, 이거? 근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뭐 어쩌고 써있는 거야. 이거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지 소개하다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뭐랄까, 파일명 자체만 봤을 때는 이거는 단순 저장용 데이터 만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많이 보이는 게 이런 거 봤죠? 이거 뭐야? 실행 파일이죠. 저번에도 언급했던 거 executable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실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름에 부합하는 기능을 구현하려면은 이 확장명이 맞는 것 같아. 명사면 안 될 것 같고 얘는 동작이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랑 얘기가 맞아. 얘는 실제로 폴더였잖아요. 이걸 그냥 폴더 취급해보자고. 그러면은 얘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단순 저장용도 있고 실행용도 있고. 여태까지는 속성만 다루고 있었어요. 단순 저장용 데이터만 다루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능에 대해서도 좀 다뤄볼 겁니다. 이거 좀 지워놓고 기능만 딱 따로 해보자고. 요게 뭐지? 얘가 속성이야. 즉 필드예요. 여기서 나는 요걸 하나 만들고 싶어요. 기능. 그러면 규칙입니다. void hello라고 해볼게요. void hello 소괄호 중괄호 열고 닫고. 그러면 보세요. 얘는 설계도죠. 설계도는 목적이 뭐야? 나중에 이걸로 new 하나 할 거야. 그러면 충분해요. 지금은. 맞죠? 나중에 객체를 해당 클래스 모양대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속성과 이런 기능을 가진 객체가 하나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이를 이렇게 고정을 좀 해놓자. is married true. 얘는 없애도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사람 A, 사람 U, 사람 이렇게 했을 때 S아웃에 A 사람 점 age 하면 뭐 나오지? 이거는 그냥 22가 나오죠. 왜냐면 내가 설계도 이렇게 박아놨기 때문에. A 사람 점 여기 보여요? 헬로? 라고 있죠. 여기 잘 보면 마크가 M이라고 되어 있거든. 메소드란 뜻이에요.
여기 F는 필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를 선택을 하면은 이건 모양으로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드는 모양이고요. 이게 이제 실행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객체에 있는 헬로라는 기능을 쓰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럼 실행하면 뭐 나오지? 22만 나오겠죠. 왜? 이 기능을 실행하고 싶어. 그러면은 난 어딜 봐야 되냐면 이 기능의 원형을 봐야 돼. 이 기능의 원형을 봤더니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하면 1, 2, 3도 나와. 그럼 이 1, 2, 3이 실행됐다는 거는 여기 있는 이 프린트가 실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름으로 한번 불러주면은 이 메소드는 원형을 이름으로 찾아가지고 그 링킹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이 메소드 여기 있다. 이 안쪽을 실행하겠다.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좀 완전한 모습으로 그려주게 되면은 이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거야. 여기 어떤 버튼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이거는 그 해당 기능 버튼인 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이름이 이제 헬로가 되는 거야. 근데 헬로 안에는 뭐가 써있지 지금? 여기 1, 2, 3 출력하는 게 여기 써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잘 보세요. 이 위에 거 얘가 의미하는 공간이 어디지? 지금 A 사람 변수 이걸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미하는 공간은 A 사람 점이니까 얘를 이용해서 얘랑 연결된 객체로 가서 AG 공간을 까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는 A 사람 점이니까 이 리모컨을 활용해서 해당 변수와 연결된 객체로 가서 이 버튼을 누르겠다야. 그럼 그냥 동작 버튼을 누르겠다. 그러면은 이 버튼 누르면 이 안쪽에 써 있는 게 뭐라고? 1, 2, 3 출력하는 일이죠. 그래서 출력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거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이는 문구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내가 설계도 안에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런 메서드는 언제든지 활용해서 써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메서드는 개수 제한이 없어. 여기에다가 introduce라고 해놓고 여기 introduce 실행됨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뭐 예상하는 바대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위에서 아래로 법칙은 이 안쪽에서니까. 물론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서는 지금 각 실행되는 메서드가 다른 거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 맞는 그 메서드 원형으로 찾아가 얘가. 그래서 이 안쪽을 한번 쭉 실행시켜줘요. 여기까지가 우선 아셔야 될 속성과 기능 내용이고요. 자, 이것까지만 할게요. 보세요. 여기에 헬로를 없앨 거고요. introduce라고 해볼게요. introduce 실행되면 하나 들어있는 거고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안녕 나는 23살 기혼 김철수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introduce 하면은 뭐라고 나와요? 지금 여기 이 객체 모양은 대충 그려보면은 여기 age 있고 name 있고 ismarried 있고 여기 introduce 버튼 따로 하나 있는 거죠. 여기 22 들어있지 현재 여기 설계도 보면
내가 여기서 누른 건 뭐지? 이 버튼이죠. 여긴 뭐라고 써 있어? 이렇게 두 줄 써 있죠. 여기랑 상관이 없어. 그냥 여기 이 설계도에 써 있는 대로 얘는 말할 뿐이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건 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뭐냐면 A.AG A 사람 그냥 A라고 하자. A.AG는 23이야. A.name은 김철수야. A.isValidate는 true야 라고 해놨어요. 그러면은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쓴 거거든요. 이러고 실행하면 사실상 그냥 두 줄 나오고 두 줄 나오고 총 두 번 실행했으니까 한 번에 두 줄씩 나오고 끝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A.name을 했는데 값이 바뀌었대. 개명을 했어 얘가. 이렇게 개명을 했고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대 얘가. 이렇게요. 뭐 이게 좀 그렇다 치면은 이렇게 다시 넣었대. 그러니까 introduce를 총 두 번 했어요. 저는 이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근데 원래 있던 값이 있고 값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어요. 그게 다음 introduce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죠. 왜? introduce에 명시되어 있는 값은 이만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이 안쪽에 뭔가 써놨고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여기도 뭔가 써놨고 이게 어떤 다른 값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해당 헬로 말고 introduce 해당 메서드랑 연관이 있냐는 거야. 이건 지금 현재 연관이 없어요. 근데 연관이 있게끔 만들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당장은 요거 모양 정도만 익히시면 됩니다. 지금은.